안녕하십니까. 저는 명지대학교에서 박현희 교수님 직업을 맡고 있는 통합과정 김재현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공적 컨볼루션과 다중 디테일 시공간주의 메커니즘을 사용한 비디오 분류 모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발표의 순서를 좀 말씀드리면 이제 연구의 주제가 되었던 그 인터랙션과 모티베이션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제가 제안했던 모델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린 다음에 실험 결과와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OTT 플랫폼 이용 상태나 그런 이용률을 좀 저희가 조사를 해봤을 때 압도적으로 스마트폰의 비율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유튜브를 이용해서 시청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영상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저희가 방통위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은 91%가 이제 거의 TV를 사용해서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을 할 때는 다시보기를 이용해서 시청을 할 때 보통은 이제 스마트폰으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그 많아지는 영상 데이터와 이제 사용자들이 이제 디바이스의 증가 추세를 보면은 그 영상 데이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자에게 제공해줘야 되는 어떤 그런 필요성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진짜 많아지는 영상 데이터에 따라서 그에 따른 데이터 사용량도 굉장히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영상을 어느 정도 분류를 하고 실시간으로 이제 뭔가 데이터를 송수신이 필요할 경우에는 좀 더 빠르게 데이터 우선순위를 먼저 주는 거고, 뭔가 정적인 영상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좀 더 낮추고 뭔가 좀 비동기적인 전송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도록 영상에 대한 분류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있었던 영상 분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우선 첫 번째 제가 레퍼런스를 참고한 모델은 다이나믹 컨버전을 사용하여 이제 병렬 필터를 사용하지만 우선은 이제 영상 데이터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간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시간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영상이 많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제 그것은 정적인 영상인 거고, 시간이 짧은데 영상이 많이 변하면 그건 굉장히 역동적인 영상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시간적인 패턴을 학습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임스포머라고 해가지고 저 모델 같은 경우는 비전 트랜스포머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영상을 학습을 하지만, 비전 트랜스포머는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제 학습 자체의 어떤 파라미터도 굉장히 많고 뭔가 복잡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학습 자체에 대한 좀 뭔가 하드웨어적인 부담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 영상 분류에 대한 모델의 한계를 좀 제가 극복하기 위해서 컨버전 자체의 필터를 좀 더 뭔가 동적으로 변환시키도록 만들고, 그리고 고정된 시간 스케일만을 이제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시간 스케일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저희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었던 어텐션 메커니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시간에 집중을 할 건지 아니면 이제 공간에 집중을 할 건지에 대해서 따로따로 이제 뭔가 나눠가지고 학습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이번에 병렬로 각각을 학습을 해서 이제 포함한 모델이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드는 어떤 그런 모듈을 이번에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하려는 모델은 이제 멀티스케일 스파셜 템포럴 어텐션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 간단하게 줄이면 이제 다임스타넷이라고 지칭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간단하게 이제 모델 아키텍처만 먼저 말씀드리면은 우선은 처음에 이제 이홈에서 동적 컨버전을 적용을 하고 그 뒤에 멀티스케일 템포럴 정보를 이제 여기서 이제 특징을 추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서는 각각에 대해서 이제 공간적인 정보와 시간적인 정보에 대한 그런 특징을 추출하여 결과적으로 최종 분류 모델로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우선은 동적 가중시 생성 자체는 좀 더 이제 시간적인 변화가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축에 대한 필터를 좀 더 집중을 하는 거고, 공간적인 정보가 많이 필요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공간적인 측면에서 데이터의 어떤 그 웨이트를 좀 더 많이 가중치를 넣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각각에 대한 정보를 하나로 이제 평균을 내서 해당 정보에 대한 어떤 웨이트를 추출을 하고 그 웨이트를 기본으로 이제 생성했던 기존에 있었던 필터에다가 곱하는 형식으로 저희가 이제 동적 필터를 구성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입력 데이터와 만들어낸 동적 필터를
컨버전 하는 것으로 이제 출력이 나오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우선은 입력 데이터가 이제 간단하게 풀링과 어떤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해서 댄스웨이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피처가 출력이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베이스 필터라고 해가지고 여기서도 이제 랜덤으로 필터가 생성이 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컨버전을 학습하는 것처럼 필터를 생성을 해서 어느 정도 스케일을 거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3D 컨버전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시퀀스 정보와 이제 컨버전 정보를 함께 학습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바이오스를 더하고 이제 출력이 나오는 형태로 플로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멀티스케일 템포럴 블럭이라고 제가 이제 지칭을 하는데요. 멀티스케일 템포럴 블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이제 그 어떤 시퀀스에 대한 전체적인 피처를 우선 저희가 특징을 추출을 할 것이고, 그리고 다중시간 스케일 처리라고 해가지고 가장 짧은 시간, 그리고 중간 시간, 긴 시간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저희가 이제 각각에 대한 특징을 추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 다양한 스케일로 만들어진 특징들을 하나로 연결해가지고 시각적인 정보를 포함한 어떤 특징 맵을 생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플로우를 좀 보시면은 가장 상단에는 이제 전체적인 시간 범위에서의 특징을 추출을 하고 있고, 이제 단기, 중기, 장기로 각각의 프레임별 특징을 추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제 추출했던 네 가지 피처들을 하나로 결합해서 출력으로 만드는 형태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스파시오 템포럴 어텐션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을 사용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맨 앞쪽을 이제 프레임 넘버로 보고 이제 각각의 이제 위드, 하이트 이렇게 보는데, 한 프레임에서 위드와 하이트를 n by n으로 이제 필터를 생성을 하고, 공간 어텐션에서는 이제 여러 개의 프레임에서 원 바이 원으로 필터를 생성을 해서 시퀀스에 대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각각에 대한 어텐션에서 이제 가중치를 여기서 이제 취합을 하게 되고, 가장 상단에서 이제 베이스가 됐던 어텐션 레이어와 마지막으로 이제 멀티플을 해가지고 하나로 합쳐서 분류 모델로 마지막으로 넘기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스파셜 템포럴 어텐션인데, 기본적으로 인풋이 들어오게 되면은 마지막에 이제 어텐션 레이어를 중간에 하나를 저희가 이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한 프레임당 각각에 대한 필터를 n by n 필터를 적용한 어떤 공간 정보를 추출을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n 프레임당 n 프레임씩 이제 잘라서 시간에 대한 정보를 여기서 추출을 해서 마지막으로 멀티플한 다음에 아웃풋으로 하나로 결합해서 출력을 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좀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은 이제 러닝에 대한 그 인바이러먼트를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학습한 데이터 셋은 UCF102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영상에 대한 어떤 그 분류 카테고리로 만들어져 있는 어떤 데이터 셋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했던 옵티마이저는 뭐 저희가 사용하는 아담도 있고, 일반적으로 제가 아담 W도 한번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 아담 W는 이제 세츄레이션 되다가 어느 정도 이제 로컬 미니멈에 빠지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이제 굉장히 로스가 많이 그 증가하는 형태로 이제 학습이 진행되게 돼서 우선은 안정적인 아담을 제가 선택을 해서 진행을 했고, 그리고 학습 스케줄러 같은 경우에는 밸리데이션 로스를 제가 기준으로 해서 미니멈 러닝 레이지 요 값이 되기 전까지만 이제 러닝 레이트를 좀 조절하는 것을 목표로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에폭은 제가 100에폭에서 200에폭까지 진행을 했는데, 보통 100에폭에서 많은 실험에서 다들 세츄레이션 되기 때문에 실험 결과 자체는 100에폭을 기준으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가장 좌측 상단에 있는 게 이제 정확도에 대한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정확도 자체는 우선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학습에서 피할 수 없는 오버피팅이 아마 이 정도쯤에서 이제 발생이 되는 걸로 이제 확인이 되고, 기본적으로 어큐러시나 이제 로스 자체도 조금씩 계속 변화를 하긴 하는데, 이제 요렇게 이제 세츄레이션 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제 로스에 대한 변화가 없을 경우에 학습 러닝 레이트를 좀 조절을 해가지고 다시 학습을 쭉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시점에서 한번 이제 좀 살짝 올라가게 되고 로스는 이제 살짝 내려가게 되는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도 이제 한 65회폭 정도에서 한 번 더 이제 러닝레이스를 줄이는 걸로 스케줄링해서 좀 더 학습을 이제 제너럴레이션 할 수 있도록 좀 더 이제 진행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퍼포먼스 매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F1 스코어에서 그냥 80% 정도의 정확도를 보이게 되고, 가까이에 대해서는 이제 78, 이제 79 정도. 이제 프레시닝과 리콜도 어느 정도 좀 되게 유사한 값으로 이제 측정이 되기 때문에 학습에 대한 성능 자체, 그 정확도 자체에 대한 뭔가 성능 향상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모델 자체가 어느 정도 학습은 올바르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저 퍼포먼스 매트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제안했던 세 가지 모델을 이제 각각 하나씩만 사용을 했었던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좀 진행을 했을 때, 우선은 가장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다이나믹 컨버전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세츄레이션 될 수 있는 F옥이 과연 84 F옥에서 이제 끝나게 되고, 최대 어큐러시는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어큐러시와 로스는 다 밸리데이션 값을 말씀드린 겁니다. 어큐러시 같은 경우에 70%, 로스 같은 경우에 1.1 정도로 이제 학습이 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가장 성능이 안 좋았던 이제 스파이셜 템퍼럴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67% 정도에서 이제 성능이 머무르는 걸로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성능 자체는 이제 제가 이제 세 가지 모델을 합쳐놓은 이 모델을 기준으로 이제 성능을 비교한 거고, 세츄레이션 속도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이제 각각 하나씩만 사용하기 때문에 모델의 복잡도 자체가 많이 높지 않아서 기존에 제가 제안했던 이제 통합 모델보다는 좀 더 빠른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고, 아무래도 어텐션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좀 더 성능 학습 시간 자체가 좀 더 많아지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고, 멀티스케일 템포럴 블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였겠지만 한 4가지의 그 레이어가 하나로 이제 합쳐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속도가 좀 많이 증가하는 것을 이제 확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데 이제 세 가지 모델을 합쳤을 때는 어느 정도 각각에 대한 그 뭔가 특징이 추출되고 특징이 결합되고 이런 부분에 이런 하나의 전처리 과정이 이제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다 합쳤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앞에 있던 어텐션에 대한 그 속도에 대한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결론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연구했던 내용 자체는 다양한 영상에 대한 종류를 분류하기 위한 어떤 다이스타네식 모델을 제안을 했었고요. 그리고 주요 모듈에 대한 구성 자체는 이제 동적 컨버전 레이어와 그리고 멀티 스케일 템포럴 블럭 그리고 스파시오 템포럴 어텐션을 이용해가지고 시간에 대한 정보와 공간에 대한 정보를 모두 취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제안한 모델의 한계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UCF101 데이터셋이 되게 단조로운 데이터셋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뭔가 되게 뭔가 촬영에 대한 각도가 다르지만 어쨌든 한 공간에서 촬영이 되는 그런 경우가 또 많고, 그리고 뭔가 되게 역동적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그 역동적인 데이터 자체도 좀 여러 가지가 되게 유사한 영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데이터셋으로 이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학습 난이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고, 그 동작 변화에 대한 민감도에 따른 이제 성능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동적인 그런 영상 같은 경우에 많이 분류를 못하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고, 그래도 이제 성능 결과를 좀 말씀드리면 이제 81% 정도의 밸리데이션에서 81%의 성능을 보이고, 로스 같은 경우에는 0.86 정도 이제 낮은 값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제 향후에는 이제 우선은 제가 이 HMDB 자체는 제가 테스트를 먼저 해왔고, 그리고 이제 요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좀 너무 데이터 자체가 좀 무거워가지고 좀 전처리하는 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이전에 이제 VIT 모델 자체가 좀 많은 복잡성 때문에 무거운 모델이긴 한데, 그래도 좀 경량화된 모델이 있다면 좀 더 제가 이제 사용을 해볼 목적으로 이제 앞으로 향후 연구를 이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제가 첨부했던 레퍼런스고요.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뒤에 질문 있으시면 손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앞에 그 성능을 보면 여기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제한 모델에 ABC 크게 보면 세 개의 블락이 있는데 그것들에 이제 어떤 성능 영향을 보기 위하신 것 같아요. 다 넣었을 때 좋다 뭐 이런 결과를 보여주셨는데 이게 이제 기존 연구 대비 얼마나 좋은지 이런 것들이 좀 논문에서도 보여지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혹시 그런 분석이 있으신지? 기존 연구들이 성능에 대한 향상 자체는 정확도에 대한 향상은 크게 없는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정확도 자체는 저는 크게 향상되는 건 못 봤고, 근데 이제 제가 좀 더 이제 이 모델을 제안했을 때 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이제 학습 파라미터에 대해서 좀 있는데요. 우선은 학습 파라미터 자체가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파라미터 자체는 2,200만 개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 실제로 학습하는 파라미터 자체는 250만 개 정도로 이제 중간에 있는 뭔가 사전학습 모델을 이용을 해가지고 학습 파라미터를 좀 낮추는 걸 제가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모델 자체가 학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기존에 있었던 모델들 대비 좀 더 성능이 좀 더 빠른 걸로 제가 확인을 했고, 그리고 추론하는 속도 자체도 제가 논문이나 이제 발표 자료에서 넣지 못했는데 추론 속도 자체도 기존에 있었던 제한됐던 모델보다 좀 더 빠르게 추론하는 걸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그 성능 자체가 추론 속도 자체가 저희가 엄청 다이나믹하게 빨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모델의 복잡성이나 이제 그런 걸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성능의 향상이 좀 있긴 했다 정도로 지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혹시 그 전체 구조 한번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옆으로 쭉. 네, 여기. 이거를 아까 봤을 때 제 느낌은 일단 여기 가운데부터 보면은 두 번째 블락이 시간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는 블락이잖아요. 그 다음 공간을 처리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 보면 다시 또 시간으로 처리를 여기 LSTM 부분 보면은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결국에 이제 시간, 공간 두 개를 처리하려다 보면은 공간을 먼저 하고 데이터량을 어느 정도 줄인 다음에 시간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얼핏 들긴 하거든요. 혹시 이유가 있으셨는지? 우선은 제가 이 연구를 진행했을 때 그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제가 많이 해보진 않았는데, 우선은 제가 처음에 이 연구를 진행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영상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퀀스로 잘라서 이제 학습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시퀀스에 대한 영향이 좀 많이 큰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간적인 정보보다는 좀 더 시간에 대한 정보가 많이 디테일하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뒤쪽에서는 이제 LSTM이나 어떤 시간을 처리할 수 있는 레이어를 좀 중심으로 많이 제가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중간에서는 이제 시간을 다시 확인을 하고 시간에 대한 학습을 먼저 진행을 하고 여기서 또 진행을 하고 마지막에 시간에 대한 여기 시간에 대한 정보와 이제 공간에 대한 정보를 각각 따로따로 한 번 더 학습을 하는 걸로 제가 구성을 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또 추가적인 질문 있으세요?